안녕하세요. 팔달로입니다. 오늘은 업무 방해죄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생계의 터전인 영업장소에서 갑질로 괜히 시비를 걸고 욕설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간혹 보게 됩니다. 행위의 정도가 심하다면 업무 방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 및 법인 격 없는 종중, 교회 등도 포함을 합니다. 형법에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주 업무든 부수적 업무이든 불문합니다. 경비원이 하는 업무도 직장의 업무로 방해 행위를 하면 업무 방해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까지는 요하지는 않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을 합니다. 또한 업무를 방해한 결과 피해가 없다 하더라도 업무 방해의 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라면 업무 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업무 방해 행위의 결과가 발생할 염려가 없다면 업무 방해죄는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채용됐다면 채용 적격자를 채용해야 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돈을 주고 청탁하여 대학교에 부정 입학을 했다면 위계로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됩니다. 관공서에 그랬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가 됩니다. 업무 방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정당한 절차에 따른 쟁의 행위는 업무 방해가 되지 않고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 긴급 피난 등도 위법성이 없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업무 방해죄에서 위력이라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업무 방해죄에서 위력이란 유형이든 무형이든 묻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위력이라고 말하며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일체의 세력, 폭력과 협박,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한 압박 등 모두가 위력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위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례 하나를 보면 공사노임을 떼어먹었다며 여러 명이 번갈아가며 어린이집 앞에서 목에 피켓을 걸고 시위를 한 사람들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해 벌금형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업무를 방해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업무 방해에는 컴퓨터에 관련된 업무 방해도 있는데요. 다니던 회사를 퇴사할 때 고의적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다면 컴퓨터 업무 방해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설된 형법에서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 처리 장치의 허위에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역시 일반 업무 방해죄와 같은 형벌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도 해당하며 전자기록, 광디스크 등을 망라합니다. 그러한 장치 기록 등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부정 입력,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할 때 성립합니다.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도 컴퓨터 업무 방해죄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컴퓨터 업무 방해를 포함한 업무 방해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달로였습니다.